네, 국내 1세대 IT 사업가에서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변신하신 분이죠. 한성숙 장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소비 활성 대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예, 한 장관님은 방송이 오늘이 처음이시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서 단독으로 이렇게 앵커분과 말씀 나누는 건 처음입니다. 예, 재미있으시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뉴스아이킥 팬이라 거의 없다랑 5평 나오는 앞차기 좋아합니다. 예, 그중에 특히 누구 좋아하십니까? 저 5평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섭섭합니다. 아니요. 두 분 중에 누군지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에서 기업인으로 일하시다가 1세대 IT 기업인 맞죠? 예. 공무원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좀 제가 다르다 그리고 좀 한편으로 좀 어떤 때 뭉클하다 느끼는 때가 국민의례를 해본 게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너무 오랜만인데 태극기를 보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하는데 이게 좀 상투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효율과 그리고 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 공직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고려해야 될 사항 굉장히 복잡하고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례 자체가 어떤 장관이 되시니까 뭉클하군요. 매 순간 책임감 해야 하는데 이런 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야 하나 어떤 회의마다 또 간담회를 할 때마다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의례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솔을 하실 때 사기업과 공무원분들도 약간 다르죠? 해보시니까?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의전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반면에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잘 들으시려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는 부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을 모셨으니까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 게 가장 크게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좀 특성일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이렇게 많은 정책 대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랑 그 계엄 이후에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 속에 많이 있다 보니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긴박하게 처리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있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강해서 데이터 기반의 좀 구조화된 형태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자료를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자료는 많이 보는데 지금 이제 저희 소상공인의 데이터들 소상공인이 지금 몇 명이고 그리고 폐업은 얼마나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폐업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IT 벤처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도 좀 있고. 아직까지는 시스템으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국세청에도 있고 여러 곳들에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하는 일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IT 하셨으니까 그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면 금방 수집하는 시스템 만드는데 구축이 어렵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몰라서. 아무래도 이제 개발 인력들도 확보돼야 되고 지금 공공기관들이 개별 부처별로는 다들 이제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요구하에 그리고 개인정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들을 통해서 연결하면 의미 있는 자료들을 잡을 것 같습니다. 한 장관님은 요새 국무회의 공개하는 바람에요. 유명인이 되셨는데요. 거기서 하신 발언 중에 숨겨진 보석은 돌덩이일 뿐이다. 이게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기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매주 관련 분들, 그러니까 정책 대상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중기부에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씀 많이 하셔서 잘 알려서 잘 홍보를 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이유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강조하신 말씀 중에는 그게 세부까지 어떤 정책 자체는 괜찮은 정책이 많은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잘 느끼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강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정책들 그리고 문제 하나의 정책 하나가 펼쳐지면서 굉장히 이게 좀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묶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왜 하는지를 좀 설명하고 그걸 잘 쉽게 이제 좀 쓰실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 개편 이런 것들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그 작은 어떤 좋은 정책들이 많겠지만요. 흐름상 앞으로 장관님 보시기에는 큰 줄기상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흐름 쪽으로 가야 됩니까? 방향성이. 아마도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는 디지털과 AI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주에서 이제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일하게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또 AI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AI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도 좀 많은 직원들을 가진 것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AI가 굉장히 유능한 스텝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일수록 좀 기술을 쓰면 좀 지금 현재 부족하거나 조직이 작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쓸 수 있는 어떤 인프라는 충분히 있습니까? 노하우만 알면? 지금 이제 그 과기부도 만들고 있고 서비스들도 만들고 있고 지금의 이제 어려운 점은 AI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도 만들고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전력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전 부처가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모두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무조건 다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건 사실 원래 질문에 예정이 없던 건데 IT 전문가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궁금해하는 거라서 이 AI는 지금 거의 국제 패권 전쟁의 중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투자 면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그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인터넷 회사들이 찾았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의 규모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개발 인력도 많고 자본도 높고 그리고 데이터도 사실은 굉장히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 쪽에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해봤던 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특정한 영역을 좀 정해서 이제 주로 버티컬 AI라고 얘기하는데요. 특정한 영역별로 별도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가는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유의 어떤 특성을 가진 작은 규모 빠르고 잘할 수 있고 빠르고 그리고 좀 특이한 기획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특별한 기획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떤 분야가 돼야 될지는 지금 가닥이 좀 잡히고 있나요? 지금 이제 오늘도 뭐 그 혁신경제 관련해서 15개 분야별로 쭉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건 크게 산업적인 관점에서 풀어 나가시는 부분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해서 K뷰티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푸드 쪽 이제 농림부에서 하시는데 푸드 쪽도 잘 되고 있고 이런 분야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이 붙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른 관점들로 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국무회의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요새 국민들이 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보면 넷플릭스보다 국무회의가 재밌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재밌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그때? 처음 라이브 하신다고 할 때는
라이브를 뭐 부담스럽죠? 네, 예. 정말 부담스럽고 실제로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실 너무 자세하게 예. 실무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셔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예. 잘 부담스럽겠네요. 모르다 보니 예.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야 합니다. 예. 네, 근데 뭐 또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예.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고 말하라고 또 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냥 저도 그냥 힘껏 공부하고 예. 그리고 가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 드리고 예. 부족한 거는 또 다른 부처 장관들이 의견도 내시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라 저는 이 부분은 좀 민간의 기업들하고 예. 비슷해서 아, 그 부분은 그렇군요. 좀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브가 된다는 것 빼고는. 예. 네. 그 라이브는 예를 들어서 대답 못하고 할까봐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장관들 보면. 예. 뭐 다들 긴장은 하는데 예. 그냥 못하는 건 못하고 가자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으셨군요, 어느 정도. 네, 그랬더니 이제 좀 나아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공개를 하니까 효율성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비공개보다 확실히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높아질 거고요. 네. 정책에 대한. 저는 충분히 좋다고 아, 보는 예. 것이 저희가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들이 예. 잘 이해하셔야 예. 되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하게 예. 되고 라이브가 된다고 전제가 되니까 예.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예. 혹시 놓친 건 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을 챙기게 돼서 그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장관님께서 국무회 의원들 중에서 모범생에 속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절대 재밌다고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자꾸 혼나고 이러면. 예. 네, 언젠간 혼 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예. 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예. 됐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나가서 예. 저희 같이 일하는 그 공무원 동료들도 예. 다 같이 긴장해서 다시 또 숙제하고 문제 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긴장도가 좀 높아지는 것 예.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를 예. 보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쭉 많이 봤는데 산업재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국민들 이해도를 높이고 하는데 네. 굉장히 어떤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디서 안 되고 있는지까지 네. 국민들의 이해할 수 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네.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예.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그 부분 정말 와닿아서 그런 부분들의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잡게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탁월한 방식이셨고 그리고 철학적인 접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 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유튜브에서 저도 봤는데 뭐 사람 그 산업재해로 사람 떨어져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분에 저도 좀 웃었습니다. 그 책임 있는 쪽도 같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라. 네. 자, 소비 진작 쪽도 이쪽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그게 이제 행안부가 하는 소비 쿠폰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 진작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도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문자 받았는데요. 뭐, 그리고 아까 광고하실 때 말씀하신 상생 페이백도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상생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소비 진작 책인지. 예.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우선 동행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간 그 중소 상공인들이 만드신 물건들을 이제 전국에서 한 100여 개가 넘는 곳에서 행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같이 팔고 온라인 오프라인 하는 전체적인 그 판매 정책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작년에 카드 쓰신 것보다 올해 더 많이 쓰시면 최대 한 30만 원까지 저희가 페이백 해드리는 것이 이제 상생 페이백 정책이고 그거 외에도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 쓰시면 이제 디지털로 쓰실 땐 좀 더 많이 뭐 할인폭 가져가시는 저도 좀 받아보려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작년보다 더 쓴 만큼에 대한 거죠? 네, 그것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늘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다 받으려면 계산해 보니까 작년 동기보다 50만 원을 더 써야 되더라고요. 네, 많이 써주십시오. 가치 있는 소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겠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똑같이 사람 쓰는 어떤 패턴이 비슷한데 작년보다 50만 원을 동기간에 똑같이 더 쓰려면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좀 더 쓰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품권은요? 저 온누리. 온누리 상품권은 9월에는 행사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을 10% 환급해 드리고요. 디지털로 결제
온누리 상품권은 일단 예. 쓰시려면 디지털 앱을 예. 설치하시는 예.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류 종이로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앱 사용하시면 예.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볼게. 오늘 저희 그 제작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당연히 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이건 페이백이 되니까요. 네. 근데 어떤 수요가 많이 몰리고 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건 예. 아니고 이걸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습니까? 제 네네. 그래요? 쓸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과 예. 골목형 상점가에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전통시장에서 좀 더 많이 쓰실 수 예. 있게 하자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예. 거여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예. 해서 이렇게 그룹이 동네 되어 있는 자영업자들. 동네 예.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를 만들고 예. 있는데 그런 쪽에서 쓰실 수 있어서 모든 곳에서 쓰실 수는 없다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모든 곳에서 쓰진 않아도 동네 자영업자들께 살 수 있는 거를 그- 많이 사는 분들은 많이도 살 수 있는 거군요. 네, 그 문 앞에 가시면 예.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그래요? 하는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잘만 어떤 특히 가정주부들은 활용하시면 꽤 많은 혜택을 저도 예. 사실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란봉투법은 노동 쪽이랑은 약간 견해가 이견이라 그러긴 뭐하고 입장이 다르시죠?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원래 이제 법의 목적이 그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에 있다고 이제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법 적용 범위와 예. 그다음에 이제 상세적인 시행령 관련된 예. 부분에 좀 걱정도 우려도 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시행 때까지 6개월의 기간이 예. 있어서요. 관련해서 그간에 나왔던 판례들이나 그리고 현장 지원단의 TF들 예.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묻고 저도 이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들을 예.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노동부에 전달하고 예. 관련된 부분들의 세칙들 만들어내는데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간담회 해보시면 중소기업이나 어떤 벤처기업들은 그래도 거부감이 아직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장의 정서는 노란봉투법. 뭐 아무래도 그냥 걱정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걱정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불확실성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는 걱정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걸 좀 더 확실하게 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임기 중 이것만은 꼭 챙기겠다. 세 가지. 제가 이제 30일 됐을 때 기자간담회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벤처 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의 그 규모를 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 40조 원까지 늘리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꼭 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스마트 제조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회복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원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은 꼭 돼야 된다. 근데 제가 급하게 있습니다. 자꾸 이 질문을 꼭 드리라고 지금 제작진들이 유튜브 출연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저기 중소벤처기업부의 머니포차라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사무관 저희 이제 사무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 너무 재밌어서 그 나가가지고 그게 첫 번째 방송이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정책 홍보입니까? 그거는 저희 사무관들 나가서 하기도 하고 동행 축제 소개하기도 하고 그냥 그 사무관이 운영하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들을 좀 더 쉽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홍보군요. 네네 중북이라고 랩도 하고 했는데 막 100만 뷰 나오고 그래서 엄청 인기였습니다. 네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랩 사무관들 하고 했는데 그건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장관님 아이디어? 아닙니다. 원래 잘 하고 있던 겁니다. 네. 100만 뷰면 굉장한 건데요. 그 영상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숏도 만들고 해서 인기가 있었던 거고 이 머니포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한 7만 구독자 정도 6만 좀 넘는 구독자 있는 것 같아요. 정부기관 어떤 유튜브로서 굉장히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다른 부처들이 더 잘하는 데들도 있는데 이
중기부의 머니포착이 예. 인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사무관 나가서 예.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 설명도 잘하고 예. 그리고 저희 이 정책을 원래 설계했던 예. 저희 그 서기관 하무관들도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서 예. 그런 부분들 굉장히 다시 한번 좋습니다. 머니포차 많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